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다루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 두 개가 있고요. 그렇죠?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라임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되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 식을 쓰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다면 X-A라는 게 A를 기준으로 접하는 애가 있다면 X-A의 제곱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A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이렇게 관통하는 애가 있다면 X-A의 세제곱이라고 식이 써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라는 애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것과 알파, 베타에서 이렇게 접하고 지난다면 fx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지난다, 접한다, mx 더하기 n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문제를 좀 설명하려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첫 번째 최소를 다루는 것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 해요? 방정식을 따집니다. 방정식은 뭐냐? 만약에 fx는 a 이거의 해는 어떻게 찾는다? 이거 해를 y는 fx와 y는 a의 교점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점으로 보겠다. 오케이? 교점으로 보겠다. 이게 방정식이죠. 그렇죠? 교점은 근이다 계속 주장했던 거잖아요. 부등식은 그럼 어떻게 하냐? 부등식은 만약에 fx라는 애가 뭐 a 이상이다 라고 하면 y는 fx가 y는 a라는 가로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면 그게 부등식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위주로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사실 거의 끝난 거죠. 그래프가 중요하다. 모든 함수는 결국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648번. 그 104페이지 상단에다가 좀 적읍시다. 함수의 종류와 식 5개의 함수를 적을게요. f-x는 -fx가 되는 함수. 이걸 우리가 원점 대칭 이라고 표현하면서 기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서 기함수.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게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다항함수 안에서는 홀수차항만 존재합니다. 다항함수일 땐 홀수차항만 존재해요. 이런 원점 대칭에는 홀수차항만 있습니다. 1차, 3차, 5차. 두 번째, f-x가 fx. 이건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표현으로 우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우함수는 다항함수에 한해서 짝수차항만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f x 더하기 p는 fx. 이건 이미 알고 있죠. 뭐예요? 주기함수가 이렇게 써지고요.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게 있어요. fp-x는 fp 더하기 x.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x는 p의 대칭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2차 함수가 이렇죠. 어떤 선, 세로선의 대칭인 형태, 좌우가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마지막으로 fp 더하기 x, fp 빼기 x를 하면 2q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p, q에 대해서 대칭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유리함수가 이거에 속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정도가 여기에 속하죠. 주로 이 두 개가 많이 나와요.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648번. 그렇다고 다른 데는 안 나온 거 아니고요. f-x는 -fx예요. 그쵸? 이게 그럼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 기함수죠. 원점 대칭. 산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걔를 접었대요. 절대값 fx를. 그치?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요? 이게 절대값 fx인데 여기에다가 y는 2라는 가로선을 그렸더니 교점이 근이 몇 개래요? 근이 4개라 했거든.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죠. 그러면 y는 2가 어디겠어요? y는 2가 어디예요? 여기 극대값 있는 얘가 y는 2겠죠. 그래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적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 작성할 때는 프라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프라임에서부터. 알았죠? 그래서 대칭성에 의해서 얘를 마이너스 알파, 알파라고 놓는다면 f'x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3,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x고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x가 됩니다. 미안해요. 여기 x 없죠? 여기 생기는 거죠. 이게 fx입니다.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한 게 2다. 2알파 세제곱이 2라서 알파는 1이 되죠. 그럼 fx라는 애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f2의 값은 마찬가지로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보고 작성한다. (654번)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 이거에 근이 2개는 플러스고 2개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근데 4차 함수랑 2차 함수 비교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항하면,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와 가로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왜 미분부터 해야 돼? 그래야 개형을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개형을 알아야 점을 찍지. 그래서 미분부터 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인수분해하면요. 4, x 마이너스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저기 4개 있는 그래프 중에 4차함수 그래프 중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 번째죠. 맞아요? 왜? 간격이 똑같죠. 마이너스 1, 1, 3, 2씩 차이 나잖아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5, 3, 마구 7, 마구. 자, 근데 x축이 0,0이에요. 그쵸? 자, 내가 어떤 가로선을 그렸을 때 플러스 교점은 2개에 마이너스 교점이 2개 있어야 돼요. 맞아요. 0을 기준으로 왼쪽 y축. y축 기준으로 왼쪽에 교점 2개, 오른쪽에 교점 2개여야 돼. 어디에요? 선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어디에요? 눈으로 다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여기인 거 보이죠? 맞아요. 즉 k라는 값은 마이너스 9보다 크되 0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뭐 내 범위 나왔죠? 둘 빼달래요. 답은 9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프 그리고 가로선과 비교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659번도) 마찬가지예요. fx가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인데 는 0의 근이 한 개래요. 한 개랍니다.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2a라서 얘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좀 귀찮나? 가로선과 얘로 볼게요. 가로선으로 보려면 가로선이 지금 없어 보이죠? 아닌가? 그냥 해도 되나? 아니다, 그냥 하자. 자,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a 루트 a 2a 루트 a 2a라서 3분의 4 a 루트 a 더하기 2a가 되고요. 루트 a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a 루트 a 더하기 2a가 됩니다. 0과의 교점이 하나려면 0이 여기 있거나 0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쵸? 케이스가 이거라는 거죠. 첫 번째 3분의 4a 루트 a 더하기 2a가 0보다 작다. 그럼 두 번째 3분의 마이너스 4a 루트 a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 맞아요? 자, 당연히 얘는 안 됩니다. 왜냐면 a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거든? 양수잖아. 그런 말이 없네. 자,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썼잖아요. 맞죠? 이거의 근으로. 그럼 a가 0보다 커야 되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쓴 순간 이미 a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으면 얘 근이 없어서 그 값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값을 갖고 라는 멘트는 a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a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죠. 수직상. 플러스밖에 없는데 어떻게 0보다 작아? 그래서 얘를 찾아주면 됩니다. 넘기면 3분의 4a 루트 a가 2a보다 작고 a 날리고 루트 a는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 했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요? (663번) y는 x세제곱 더하기 7과 y는 3x 더하기 k가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 뭐야 둘이 접한대. 둘이 접한다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얘랑 얘랑 접한다. 어떻게 해요? 응? 내가 그 짓 절대 하지 말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2차 함수에서 만든다고. 둘이 접한다는 건 얘의 접선이 얘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랑 얘가 같다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접선이 얘가 된다. 그게 접한다는 거죠. 접선이 저 직선이다. 접선이 직선이 된다. 같다라고 놓으면 안 돼요. 자,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t는 1이거나 t는 마이너스 1이고요. t가 1이면 k는 5가 되고요. t가 마이너스 1이면 k는 9가 됩니다. 두 가지가 되죠.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네, 모두 구하면 됩니다. (666번) 0,k에서 저기에 그은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는 접점당 접선이 하나 그려지므로 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0,k에서 저기에 접선을 그었다? 노노. 접선이 그 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쵸? 얘의 접선이 0,k를 지난다. 얘 접선 어떻게 구해요? 아랑 똑같죠. y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5에 x-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5t. 얘가 접선이고요. x-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이 되는데 얘가 0,k를 지난다. 그럼 쓸 수 있죠. k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 그래프를 그릴게요. 0과 3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2를 대입했을 때 8이 되네요. 자, 나 지금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가 근 개수를 nk라고 쓴 거란 말이야. 그쵸? 근 개수를 nk라고 썼어요. 뭔 말이냐면 가로선 그어서 교점 개수 세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맞아요. 1일 때 교점 몇 개예요? 좀 몇 개예요? 3개로 보이죠? 2일 땐 몇 개겠어? 3개지. 그래서 다 뭔 말이야? N1부터 N7까지는 어차피 다 3개입니다. 왜냐하면 8일 때 처음으로 몇 개가 되니까? 2개가 되고요. 그쵸? 9일 때는 그럼 교점 몇 개겠어? 1개죠. 그래서 N9와 N10은 둘 다 1이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3개
있는 게 7가지, 2개 있는 게 1가지, 나머지는 1개씩 있고, 그러면 총 25개의 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방정식입니다. 교점 개수로, 근의 개수를 찾고 교점으로 가로선과의 관계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죠. 그럼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670번. x 4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더하기 3이 0 이상이다.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돼요. 3 이상이다. 이렇게. 자, 얘 그래프를 x 어떻게 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죠. 미분할게요.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0이 되는 값은 x가 k죠. 마이너스 k네요. 야, 근데 프라임이 근이 하나밖에 없거든. 4차 함수 프라임이 근이 하나인 거 누구야? 왼쪽 거죠. 왼쪽 거예요. 왼쪽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k 콤마 얘 그래프 그리는 거라 했어요. 마이너스 3k 4제곱이요. 그게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이상인 거죠. 즉 k 4제곱이 1 이상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상한데? 마이너스 k,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보라. 얘가 얘 이상이다. 이거 왜 반대로 되지? 그냥 계산을 대입했을 때 그냥 반대로 음수로 나오니까 와, 너 훌륭했다. 네,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네, 3개. 오케이. 자, 674번. x가 3보다 큰 거에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5x 더하기 k보다 크다. 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 했죠. k보다 크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립시다.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분의 5예요. 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는 0 되는 거 찾아내는데 이거 근이 없어요. 야, 3차 방정식, 3차 함수 프라임에 근이 없어. 그치? 프라임 근 없으면 뭐야? 그냥 제죠. 맨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려지냅니다. 그럼 3을 대입해서 3이 어딘지 모르는데 대략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얼마예요? 4분의 15.
K가 그거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K는 4분의 15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정수의 최대값이므로 3. 가로선과 저거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쵸? (678번) 어떤 운송회사가 Xkm 떨어진 데에 배달 비용이 180X 더하기 4,500이랬고요. 드는 비용이. 근데 내가 받는 건 얼마래? 이거래요. 근데 내가 지금 손해를 안 보려면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받는 게 더 큰 거죠. 오케이? 그래서 4,500 빼기 A가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180x보다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죠. 미분합니다. 6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80이라 인수분해를 하면 6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5를 대입한 애가 최소가 되고 5를 대입하면 여기다 5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75래요. 그럼 A라는 게 4,500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75 이하인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얼마? 5,075 이상이다. 최소값은 5,075가 되겠죠. 자, 이어서 부등식 683번.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 했고요. gx가 2x 제곱 더하기 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fx가 (12x) 더하기 k 이하고요. 또 2x 제곱 더하기 n은 그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가 정수 블라블라는 우리가 지금 대입하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4차 함수랑 2차 함수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직선이 있도록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무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직선과의 관계를 다루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다? 숫자만 남겨, 문자만 남기니까 그러니까 숫자만 남겨 문자 싹 다 이항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항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얘의 그래프를 그리죠. 이거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뭐부터 해야 돼요? 미분부터 해야겠죠.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2고요. 얘가 x 마이너스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10x 빼기 12가 되는데 이거 근이 없어요.
판별식 쓰면 실제로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근이 없어요. 즉 프라임의 근이 하나야. 그럼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마 1, 마 3, 마 4, 8.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린다고 말하면 안 되죠. 3, 대입하면 얼마냐? n 빼기 18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요? K가 있으면 되죠? K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K가 이걸 만족하는 K가 몇 개 있대? 정수가? 5개 있대요. 그쵸? 5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8, 9, 8보다 이상이니까 10, 11, 12, 13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n-18이 12라는 겁니다. n은 30이라는 거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가 방정식과 부등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넘어갈게요.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했고요. 이어서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 파트의 속도와 가속도를 보겠습니다. 이거 미분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다고? 맞아요. 뉴턴이 만들었어요. 뉴턴이 왜 만들었다고? 뭐 구하려고. 중력 가속도 구하려고. 그러니까 걔는 그 양반은 원래 이 거리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속도 측정은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하고 막 이랬다고 말을 하잖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근데 더 나아가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그럼 너희는 아직 초짜니까 이렇게 합시다. 위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위치. 근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라서 xt, 그러니까 ft 대신에 xt라고 쓴 거야. 이걸 보죠. 수직선이라서 뭐가 있어요? 앞뒤가 존재하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걸 표현했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왔다 갔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내가 시간당 움직이는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이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잡는 게 아니라 순간 변화율로 잡는다면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미분계수, 즉 미분을 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라는 개념이 있을 때 그걸 미분하면 속도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우리가 보통 V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속도라는 것도 내가 막 이렇게 호다닥 가다가 좀 천천히 가다가 속도가 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속도의 변화율은 뭐라고 이름 붙인다? 가속도라고 말하면서 AT라고 이름 붙입니다.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A예요. 프락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악셀. 가속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뭐가 존재하냐? 방향이 존재해요. 플러스면 이쪽 방향,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에 절대값 붙인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속도에 절대값 붙이면 걔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는 거야? 이거를 속력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오케이? 속력이라고 이름 붙여.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치, 길이, 속도, 위치, 길이, 넓이, 부피 따위의 것들을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뭐 하라는 얘기다? 미분하라는 얘기다. 그쵸?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고 식으로 표현 후에 미분하면 그게 변화율, 엄밀하게 말하자면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순간 변화율은 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애초에 미분계수 정의 자체가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길이의 변화율 구해달라, 넓이의 변화율 구해달라 라는 말은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 자, 관련된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문제 보면서 설명하고, 이 도함수 활용이다 보니까 그 개념적인 내용은 많지 않고요. 미분을 어떻게 써먹냐 그런 것만 주의 깊게 봐주면 됩니다. 688번 딱 하고 끝냅시다. 수직선 위에 있는 FT, GT가 있대요. 그게 만난다라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 위치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위치가 같다. 그렇죠? 거리는 위치의 차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용어 설명을 좀 했어요. 각각의 위치를 FT, GT라고 했을 때 FT 빼기 GT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t는 1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속도가 같대요. 만났다, 속도 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분까지 해야겠죠. 자, 만났다라고 했으니 1 대입한 값이 0이 될 거고요.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0이 될 겁니다. 둘을 연립하면 a는 12와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다시 속도가 같아진대요. 다시 속도가 같아진다는 건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값이며 t가 2일 때의 거리를 구해달라. f2 빼기 g2의 절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2 대입합니다. 1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 더하기 24 빼기 5 15 19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691번) x는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k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이에요. t는 1일 때의 속도는 뭐예요? 미분한 거예요. 4t 세제곱 3kt 제곱 이해가 되고요. 그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6kt 더하기 12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1에서의 속도 1 대입하면 얼마냐?
10 더하기 3K가 19라 했고요. 그럼 K는 3. 가속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18 더하기 12라서 18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697번) 볼게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표현. 운동 방향 바꾼다.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해야겠네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든 그러다 보면 V가 0이 될 겁니다. 맞아요? 속도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0이 되는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죠. 문제에서도 그랬답니다. x라는 애가 2t 세제곱 mt 제곱 mt 더하기 3에 대해서 속도는 6t 제곱 더하기 2mt 더하기 n이 되는데 운동 방향을 1에서 바꾸고 위치가 3이다.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1 대입하면 m 더하기 n 더하기 5는 3이라는 거고 위치 속도는 얼마가 돼요? 2m 더하기 n 더하기 6은 0이라는 거죠. 둘을 연립하면 m은 마이너스 4라는 것과 n은 마류 2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향을 한 번 더 바꾼대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또 있나 봐. VT는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0이 되는 지점이고 t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그때의 가속도 at까지 구해야겠죠? (12t 마이너스 2m) 8 a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700번 보겠습니다. 정지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 문제에서 움직인 제동을 브레이크를 지하철 타봤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끼 하고 멈추잖아. 그치? 근데 브레이크 밟자마자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박살 나겠지. 그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끼 하다가 그럼 그 끼 하는 그 거리를 말한 겁니다.
근데 끼익 해가지고 딱 멈췄다는 건 뭔 말이야? 속도. 얘가 0이라는 거죠. 이거 0 되려면 t 얼마예요? 30인 거죠. 맞아요? 30. 야, 브레이크를 밟고 30초 동안 달린대. 그러면 끼익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끼익. 아직 5초씩밖에 안 지났어요. 끼익. 이 짓을 30초 한 거야. 속도가 엄청 빨랐나 봐. 맞지? 뭐 KTX 이런 것처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만큼 움직인다. 그럼 내가 원하는 실제 딱 여기에서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은 있잖아. 딱 이 스크린도 앞에서 딱 멈추잖아. 그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감각적으로 이쯤이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 아니죠. 길이를 딱 재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길이를 재자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30초 동안 제동거리라 했고요. 30 대입하면 얼마예요? 810 마이너스 405. 그래서 405가 됩니다. 이해가요? (703번) 높이가 at-ot 제곱인데 얘 최대값이 80m. 높이가 최소 80m 지점인 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뭔 말이야? 최대값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야, 이거 최대값 어떻게 구해? 교재에서는 아마 그 값을 구하라는 의도겠지만 너희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맞지? 니네 이차함수도 모르는 바보로 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20분의 a제곱이 최대값이고 그게 80 이상이면 되잖아요. a제곱은 1600 이상, a는 42 이상. 그쵸? 자, 이어서 속도 그래프의 해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F'의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709번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P랑 Q가 움직이는데 P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Q는 이렇게 움직였답니다. 둘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되게 1이었고요. 여기서 이게 위치래요. 위치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뭔 말이야? 만났다는 거죠. P라는 애가 이게 이런 상황이죠. P라는 애가 여기 있고 Q라는 애가 여기 있던 거야. 출발했는데 둘이 만났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어떻게 하면 만나? 둘 다 지금 위치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만난 거야? 이렇게 만난 거야. 어? 이 밑에 있는 것도 얘야.
지금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라니까. 둘 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둘이 만나요? P가 Q 따라잡은 거지. P가 Q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 P가 따라잡은 거야. 그래서 P가 따라잡았으니까 그 다음 그 추진력 얻어서 뭐예요? 가로지른 거지. P가 가로질렀어. 그랬더니 뭐예요? Q가 슬슬 달려볼까? 오도도도도 달리는 거잖아. 오도도 달려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따라잡은 거야. 맞아요? 그리고서는 오도도도 얘는 계속 나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가요? 역전이 두 번 이루어진 겁니다. P가 한 번 역전했고 다시 Q가 역전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한 거야. 이해가요? 이 그래프를 보고 그러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는 거죠. 기억. P와 Q는 두 번 만나냐? 네, 맞습니다. 니은 P가 F 4일 때의 속력은 뭐야? 프라임이죠. 미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일 때의 기울기랑 8일 때의 기울기 누가 더 커요? 누가 기울기가 더 커? 그렇죠? 4일 때의 속도가 8일 때의 속도보다 더 크죠? 네, 니은 맞습니다. 디귿 4부터 8까지, 4초부터 8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를 비교하면 P가 더 많이 움직였다. P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P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움직인 게 P야. Q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게 Q예요.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Q가 더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여기까지가 속도와 거리입니다. 자, 이어서 변화율이라고 할게요. 변화율은 뭐라 그랬어요? 표현하고 미분하면 된다 했어요. 그렇죠? 길이에 대한 변화율, 길이를 표현하고 미분하면 되고요. 넓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를 표현하고 미분하면 되고요. 부피에 대한 변화율도 표현하고 미분하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 유형 17은 둘 다 질문이 나와서 그냥 17번에 710번을 설명할게요. 가로등 본 적 있죠? 가로등 밑을 지나가 본 적도 있겠죠? 가로등 밑을 지나갈 때 그림자가 어떻게 그려지죠? 어떻게 돼요?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 별로 안 길지. 안긴 게 아니라 거의 점이죠, 점. 그러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반짝 거리고 있으면 여기 사람이 있어. 그림자는 제자리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한 발짝 이렇게 움직여. 그럼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생기잖아. 그치? 어떻게 생겨? 길게 생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더 가면 그림자 더 길어지죠. 맞아?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 너희는. 아직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난 이제 고등학교 때 야자가 끝나면 12시였거든. 12시에 혼자 이제 길에 걸어가는 거야. 그쵸? 길에 걸어가. 그럼 가로등이 켜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가로등에서 이 가로등을 갈 때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그림자가 없죠. 거의 없다시피 하지. 걸어가면 그림자가 생겨. 더 길게 생겨. 근데 여기 한 중간쯤 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반대쪽에 생깁니다. 양쪽에 생겨요. 특이하죠? 양쪽에 이렇게 생겨.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얘는 옅어지고 옅어져서 엎어지다시피 하고 그 다음 여기가 그림자가 점점 짧아져서 다시 점이 되는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런 현상이야 지금. 그림자가 내가 앞으로 갈수록 더 길어진다. 얼마만큼 길어지냐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생활 활용이죠. 말 그대로. 반짝. 얘가 가요. 키가 얼마래? 1.8이래. 여기는 3m고. 그쵸? 슝 생겼을 때. 보통 이런 도형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닮음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얘랑 얘랑 닮음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몇 대 몇 닮음이에요? 오, 맞아요. 그럼 여기도 3대 5겠죠?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 지금 걸어가잖아. 걸어가는 애가 시간당 2만큼씩 간대. 그러면은 여기가 3대 5면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이야? 3대 2죠. 맞아요? 여기 2t면 여기가 3t가 되겠지. 그래요? 그림자 길이는 2t, 3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라고? 미분 하면 얼마예요? 3. 이게 답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보통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말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길 가다 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초속 2m씩 걸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아마 3m쯤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쵸? 이렇게 이해 가요? 초속 2m로 걸어가는 거면 그게 측정이 잘 안 되겠지? 왜냐면 가로등불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세지 않아서 이게 그림자가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멀어지면. 너무 옅어서. 태양과는 다르죠. 이런 현상인 거 봐.